스포츠가 최고야. 맞아. 스포츠가 최고야. 나는야 챔피언 리.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지난번에 챔피언 리가 공놀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발로 차기도 힘들고 손으로 던지기도 힘들어요. 그건 말이죠. 탁구공, 야구공, 테니스공, 셔틀공 다 그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요 공만 가지고서는 놀 수가 없어요. 공놀이의 변신은 무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필요한 것은 뭐다? 배트나 라켓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 때리는 스포츠 구기 종목 당구 파워! 준비됐나요? 네, 챔피언이. 올림픽! 동물 올림픽으로 숲속이 시끌시끌하네.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보기로 했더라? 야구 경기를 보기로 했잖아. 오늘 관람 주인공은 나야. 귀신이다! 설마 내가 오늘 좀 꾸몄다고 숲속 최강 패셔니스타를 못 알아보는 거야? 개비였잖아. 놀랬잖아. 케비야,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얼굴이 왜 그래? 나처럼 잘생긴 사막여우가 경기 관람을 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철저는 무슨, 너무 심하잖아. 얘들아, 이제 야구 경기가 열리나 봐. 얼른 가보자. 네, 9회 말 투아웃 3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입니다. 대체 어느 팀이 이기고 있다는 거야? 지금 홈런을 했으니까 그게 말이야. 케비는 경기 관람 준비만 철저히 한 건가 보네. 야구 경기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우리 이러지 말고 야구에 대해서 챔피언 리한테 물어보자. 좋아. 그러자. 얼굴도 샤방샤방, 선글라스도 샤방샤방, 샤방한 모습으로 야구 경기 잘 봤나요? 네, 근데 야구를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챔피언 리, 야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야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구. 자, 이게 바로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을 잘 보면 이게 뭐지? 아주 예쁜 솔기, 실밥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 개냐? 바로 100하고도 8개다 이 말이죠. 이거 다 세어봤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자, 100하고도 8개입니다. 자, 이 솔기 덕분에 더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야구공이. 자, 배트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배트입니다. 이렇게 딱 쥐고 여기 오면 오기만 해봐라 이 공이. 자, 그러면 땅 치면 홈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배트는요 나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다는 사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쓰는 배트는 나무 배트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글러브와 보호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글러브 중에서도 중요한 글러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죠, 미트. 이 미트는 포수가 가지고 있는 글러브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구분이 없고 더 크고 두꺼운, 두터운 모양의 글러브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 투수가 던지는 그 강속구를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미트는 굉장히 두터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호대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야구 경기 방법은요. 9명이 한 팀을 이뤄야 되고요. 두 팀이 9회까지 9회에 걸쳐서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수비할 때는 선수 9명이 모두 경기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투수를 포함해서 9명이 모두 경기장에 나가서 수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격할 때는 모두 나가서 기다렸다가 배트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순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타순에 따라서 상대 투수의 공을 치고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까지 돌아오면 1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점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은 부채꼴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야만 보자면 마치 다이아몬드를 닮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1루 자리, 여기가 2루 자리, 그리고 여기가 3루 자리입니다. 자, 배트로 땡 하고 치면 타자는 1루, 2루, 3루를 거쳐서 여기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본루, 즉 홈이 되겠죠? 여기를 밟는 순간 몇 점이다? 1점. 1점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 눈에 보인다 이건 아니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타자의 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부분이죠. 이 겨드랑이 부분과 무릎 사이, 자, 이 사이의 공간이 바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이죠. 이 공이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비껴가면 이것은 볼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라이크 3번이면 여기 있는 이 타자는 아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볼이 4번이라면 투수가 던진 공이 4개의 볼 처리가 된다면 이 타자는 1루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야구장에서 자꾸 아웃 하던데요. 어떨 때 아웃인 거예요? 자, 야구에서 아웃! 자, 아웃은 무엇일까요? 경기 중에 타자나 또는 1루, 2루, 3루에 있었던 주자가 아웃, 즉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학교에서 피구, 발야구를 하다가 너 죽었어 이럴 때 있죠. 그게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는 누굴까요? 박찬호 선수요.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죠. 자, 메이저리그 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밤비노의 저주. 어우, 무서워. 왠지 저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자, 밤비노의 저주. 어떤 뜻일까? 일단, 자, 밤비노는요,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미국의 홈런 타자입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자그마치 22개의 시즌을 뛰는 동안 714개의 홈런을 기록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스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이브 루스가 되겠고요. 이 베이브 루스 애칭이 밤비노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밤비노의 저주예요? 자, 여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1920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를 데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돈을 받고 뉴욕 양키스에 이 베이브 루스를 보내줍니다. 돈 받고 선수를 보내줬다 이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적이라는 건데요. 베이브 루스가 온 뒤로부터 양키스, 이 뉴욕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20차례나, 약 20여 차례나 우승을 한 반면에 레드삭스, 그러니까 이 베이브 루스를 보내버린 이 구단은요, 계속해서 우승을 못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밤비노의 저주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레드삭스 팬들은 루스가 이적 전에, 즉 다른 팀으로 가기 전에 연못에 버린 이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를 끌어올리면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었답니다. 자, 그래서 2002년에 피아노를 물 밖으로 꺼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후에 레드삭스가 2004년에 드디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서 80년이 넘은 그 베이브 루스가 가진 밤비노의 저주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그 피아노를 연못에서 건졌기 때문에 우승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퀴즈를 내겠습니다.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는? 테니스요! 맞습니다. 테니스입니다. 자, 그럼 테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믿으니까 잘 부탁해요. 챔피언 리가 믿어준다니 테니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올게요. 스포츠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스포츠,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명한 테니스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라켓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테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의 경기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바로 공을 받아치거나 코트에 한번 공이 닿은 뒤에 쳐서 넘겨야 하는데요. 공을 받지 못하거나 다시 쳐서 넘기지 못하면 실책이에요. 그리고 경기는 한 명씩 겨루는 단식과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상대팀과 겨루는 복식으로 나뉘고 남녀가 한 팀으로 하는 혼합 복식이 있어요. 오, 그럼 테니스의 기술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공을 땅에 닿기 전에 치는 발리, 높이 뜬 공을 머리 위에서 강하게 내리치는 스매시, 볼을 높게 띄워서 치는 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테니스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미국의 테니스 여자 선수 빌리진 킹은 그랜드슬램 총 39번의 우승을 거둔 대단한 선수로 당시 가장 유명한 여자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우승 상금이 남자보다 너무 적고 여자들만 복장 규정이 까다롭다고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편 6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은퇴한 미국의 테니스 남자 선수 바비 릭스는 빌리진 킹에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하죠. 그래서 바비 릭스는 빌리진 킹에게 대결을 신청하게 되고 1973년 두 사람의 대결은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결국 빌리진 킹이 대결에서 이겼고 US 오픈은 남녀 간 상금 차별을 없앴다고 합니다. 와우, 테니스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 테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테니스 전문가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테니스, 테니스, 테테레테테테테테 테니스. 테니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믿고 맡긴 보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날 가르쳐주고 주고받는 재미가 있죠.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람처럼 강하다, 번개처럼 빠르다. 바로 탁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탁구를 다른 말로 핑퐁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왜 핑퐁이라고 할까요? 핑퐁 핑퐁. 혹시 귀엽게 보이려고요? 아닌데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탁구공이 라켓에 닿을 때, 그리고 여기 탁 탁구대에 닿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따서
핑퐁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 탁구공 한번 볼게요. 탁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광택이 없는 흰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라켓이 있는데 라켓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펜 홀더로 잡을 수 있는 라켓이죠. 이거 보세요. 요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렇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마치 악수하듯이 잡은 다음에 양면을 전부 다 사용해서 이렇게도 라켓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탁구 경기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경기 종류에는 단식과 복식과 단체전이 있는데 단식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서서 탁구 경기를 치른다면 요것은 단식이 되겠고요. 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이것은 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선수들이 딱 나서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단체전이 되겠죠. 7세트 4선승제, 즉 4번을 먼저 이겨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5세트 3선승제, 즉 3번을 먼저 이겨도 여기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트마다 상대보다 2점 앞서서 최소 11점을 먼저 얻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11대 10, 와,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2점 차이가 최소한 나야 되기 때문에 11대 9는 돼야 이겼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브 규칙입니다. 손바닥을 펼쳐서 상대방이 잘 보이게 공을 놓고 16cm 이상 던져서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이 자, 나 공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공을 16cm 이상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공을 회전시키지 않고 반드시 수직으로 띄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복식 경기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자, 이럴 때는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상대방의 오른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서브를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편의 오른쪽이라 하면 이쪽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서브를 넣어 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교대로 공을 쳐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배드민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비처럼 춤추는 셔틀콕을 생각하시면서 배드민턴을 보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라켓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드민턴 라켓이 되겠습니다. 무게, 모양,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좋은 라켓은 어떤 라켓이냐? 크기가 큰 라켓이냐? 아니고요. 좋은 라켓이라 함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것이 좋은 라켓이 되겠습니다. 자, 셔틀콕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는 이 셔틀콕을 절대로 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셔틀콕은 16개의 이 깃털, 3의 깃털이나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경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네트 보이죠? 네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와 셔틀콕을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겨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게임 중에 2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할 수 있고요. 각 게임에서 상대 팀보다 여기도 2점 앞서서 최소 21점을 먼저 얻어야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배드민턴의 이모저모를 우리 순호 특파원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데요. 순호 특파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순호 특파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만나서 배드민턴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클리어는 셔틀콕을 높게 쳐서 백바운더리 라인 가까이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고, 드라이브는
셔틀콕이 네트 높이에서 코트와 평행하게 날아가도록 치는 기술입니다. 드롭은 강하게 칠 듯 속이며 상대팀의 네트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죠. 헤어핀은 네트 가까이로 떨어지는 셔틀콕을 살짝 쳐서 상대팀 코트의 네트 앞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배드민턴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실제 경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연습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잘 치려면 손목 힘이 강해야 하는데요. 라켓을 잡고 무한대 기호 모양 그리기와 손목으로만 라켓을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치는 횟수나 높이를 정해 셔틀콕을 튕기는데요.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낮게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배드민턴은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잖아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배드민턴 경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탐구뉴스 수노특파원이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탐구 토론! 외국 선수의 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챔피언 B. 근데 귀화가 뭔데요? 요 귀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봐요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귀화라는 것은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바로 귀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 국민이 되는 게 바로 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말이죠. 우리나라 여자 탁구 대표 선수 3명 중 2명이 중국 출신이었다는 건 말이죠. 즉 중국 대표 선수가 중국인 선수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탁구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외국 선수 귀화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 개비와 판다가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개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외국 선수의 귀화를 찬성합니다. 뛰어난 선수가 없는 스포츠는 인기를 잃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외국 선수가 귀화하여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우리나라 스포츠도 발전할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선수가 한국인으로 귀화한다면 우리 선수들이 도움을 받아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귀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 대표팀이 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뭐 여러 종목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양궁이라든가 쇼트랙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마라톤에 오주환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서 마라톤 대표 선수가 됐고요. 우리나라 선수였던 이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의 대표 선수였는데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하면서 우리 판다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판다? 저는 외국 선수의 귀화를 반대합니다. 메달을 위해 다른 나라 선수를 무분별하게 귀화시킨다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가능성과 사기가 빼앗길 거예요. 반드시 메달을 따야지만 올림픽에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관심 있는 애정과 뜨거운 성원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귀화 선수에게만 의존을 한다면 우리나라 스포츠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 출신의 한국 전지희 선수가 있고요. 또 중국 출신의 프랑스 위안자난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출신의 선수들끼리 이렇게 다른 나라 마크를 가슴에 달고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귀화를 통해 외국 선수를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와서 대표 선수로 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스포츠 빅리그 퀴즈 쇼. 예선전 진행을 맡은 저는 MC 탐구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후기 종목에 관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예선전이라고 만만하게 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스포츠는 야구처럼 공과 배트를 사용하고 투수와 타자가 있는데요. 각각 11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교대로 공격과 수비를 합니다. 야구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 스포츠는 뭘까요? 워프가 빨랐네요. 정답은요? 영국에서 자랄 때 해봤던 스포츠입니다. 정답은 크리켓입니다. 크리켓 정답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야구에서 유래된 것이고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경기는 7회이고 야구공보다 조금 큰 공을 사용합니다. 야구와 거의 규칙이 비슷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야구보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이 스포츠는 뭘까요? 판다, 정답은요? 정답은 소프트볼입니다. 소프트볼 정답입니다. 예선전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35분씩이고 11명으로 이루어진 두 팀이 나무 스틱으로 공을 패스 또는 드리블하여 상대팀 골대 안에 공을 넣는 경기인데요. 이 스포츠는 뭘까요? 판다가 이번에도 빨랐네요. 이 문제를 맞히면 결승 진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하키입니다. 하키 정답입니다. 판다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어려운 예선전 문제를 잘 풀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축하해요. 레서 판다의 자존심을 걸고 꼭 우승할게요. 브라보. 스포츠 빅리그 결승전까지 우리 판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는 이르지. 내가 내는 마지막 문제를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우리 민족이 즐겨온 전통 스포츠인데요. 말을 타고 막대기로 땅바닥에 공을 쳐서 멀리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공을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하키로 불리는 이 스포츠의 이름은 정답은 격구입니다. 와우! 맞췄습니다. 와우! 자, 그럼 소감 한마디 부탁할게요. 레서 판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다음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몸으로 그리고 검으로 하는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챙챙챙챙.